듣보사회, 듣고 보는 사회입니다. 인강이 굳이 길어야 합니까? 듣고 보고 정리합시다. 핵심만 뽑아 짧고 빠르게 정리하도록 하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사회 1, 5단원, 자연재해와 인간생활. 2단원, 인간활동과 자연재해.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보시죠. 자연재해의 긍정적인 영향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인간이 자연재해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볼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연재해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게 학습 목표이자 강의 순서입니다. 먼저 바로 보시죠. 자연재해의 긍정적 영향입니다. 자, 자연재해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자연재해도 긍정적 영향이 있습니다. 화산 먼저 보실게요. 화산회토를 이용한 농경. 자, 화산회토가 뭐냐라는 것이 나오죠. 자, 화산이 분출할 때 나오는 화산재나 다른 것들이 화산 분출물로 이루어진 토양은 매우 비옥합니다. 때문에 농경에서 이용하기에 아주 좋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장점입니다. 자, 두 번째는 화산 지형을 이용한 관광입니다. 온천 쉽게 떠올릴 수 있죠. 그리고 화산 지형이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진 아름다운 모습 이렇게 해서 여기를 관광지로 활용을 한다든지 또는 간헐천을 관광한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화산열을 이용한 지열발전. 여러분, 지열발전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열발전, 재생에너지죠. 다음, 열대저기압 보죠. 열대저기압은 태풍하고 연결지어서 생각하면 되게 쉽습니다. 바닷물의 순환이나 산소 공급 적조 완화 이런 현상을 나타나게 되는 거죠. 적조에 대해서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완벽한 정의는 모르실 겁니다. 찾아보라고 하고 싶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해수 오염으로 수중의 영양염류가 증가하고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 플랑크톤이 이상 번식을 하게 됩니다. 플랑크톤이 많아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해수의 색깔이 변합니다. 근데 붉은색으로 변하는 거죠. 때문에 이를 적조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플랑크톤이 많아진다. 많아져서 생태계의 이상을 초래한다. 그래서 적조라고 하는 거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자, 바닷물이 요동을 친다 이 말입니다. 바닷물이 순환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산소가 공급이 되고 적조가 완화된다. 이렇게 이어서 이해해 주시면 열대저기압 첫 번째 장점 끝났습니다. 두 번째 장점, 비가 많이 오니까 가뭄이 해소되죠. 농업용수든 공업용수든 물은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용수 공급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열대저기압 두 번째 장점 끝났습니다. 세 번째 보시죠. 열의 이동으로 지구의 열 평형을 유지한다. 와, 지구의 열 평형이라는 것은 과학 2에 나옵니다. 2학년 때 배운다는 소리죠. 예, 교육과정이 안 맞습니다. 지구의 열 평형을 유지한다는 말은 과학 2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여러분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자, 열대저기압이라는 것은 열대지역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적도 부근에서 만들어졌고요. 이게 중위도 지역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자, 좀 더 차가운 지역으로 올라오게 되는 거죠. 뜨거운 지역에서 그 열을 가지고 중위도 지역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열을 이동을 시켰습니다. 때문에 지구가, 그러면 적도는 더워서 죽잖아요. 근데 열을 좀 뺏어서 중위도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열 평형이 유지된다. 이렇게만 이해하시고 2학년 과학 시간에 지구의 열 평형에 대해 더 자세하게 배우실 겁니다. 인간이 자연재해에 미치는 영향 보시죠, 이제. 자, 첫 번째, 지하자원과 지하수를 개발하게 되면 지반이 침하됩니다. 땅이 꺼지죠. 홍수 피해가 날 수 있습니다. 지반이 침하되니까 건물이 붕괴될 수 있고요. 쉽습니다. 넘어가죠. 두 번째, 댐 건설. 자, 댐을 건설하면 장점도 많죠. 하지만 상류 지역에서는 물이 막혀있기 때문에 홍수가 날 위험이 있다. 하류 지역에서는 물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세 번째, 하천을 직선화하는 작업을 합니다. 하천을 일직선으로 만든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무슨 단점이 있냐? 하류 지역까지 홍수 도달 시간이 빨라지게 되는 거죠. 자, 네 번째, 산림 개발입니다. 자, 산림을 개발하게 되면 나무를 아무래도 베어내게 되겠죠. 이러면 홍수와 가뭄 피해, 산사태를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자, 홍수와 산사태는 이해가 쉽겠지만 왜 산림을 개발한다고 가뭄까지 나타나게 되느냐? 자, 나무들이 많이 심어져 있는 지역을 자연적으로 물을 저장하는 저장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만 생각이 드신다면 가뭄 피해도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보시죠. 도시화와 도로 포장의 증가. 자, 아스팔트가 깔린 길에는
빗물이 흡수가 됩니까? 흡수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빗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내리게 되죠. 그렇다면 저지대에는 물이 많이 모이게 되겠네요. 그러면 저지대는 홍수 피해가 나겠죠. 자, 넘어가죠. 6번째, 산업화로 인한 온실가스의 증가입니다. 자, 산업화. 우리가 화석연료를 많이 쓰게 되면서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는 거죠.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니까 지구에서 빠져나가야 하는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대기 중에 다시 흡수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온실 효과라는 건데요. 이로 인해서 빙하가 녹게 되면 빙하가 녹아서 물이 되죠. 물이 되면 해수로 들어가고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해수면이 상승하니까 바닷물의 높이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낮은 지대는 침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산업화로 인한 온실가스로 피해가 발생하는 예시입니다. 7번째 보시죠. 과도한 농경지 개발과 목축입니다. 자, 아무리 농경을 많이 하고 잘 된다고 해서 아무리 많이 해도 땅은 마르지 않는 셈이 아닙니다. 땅도 양분이라는 게 있는데 양분을 빼앗기게 되면 그것은 척박해진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래서 농경지 개발을 과도하게 하는 경우 땅이 척박해지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목축을 지속적으로 한다. 자, 목축을 하면 풀을 뜯어 먹죠. 소랑 양이 풀을 다 뜯어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흙밖에 안 남죠. 자, 흙밖에 안 남았어요. 흙밖에 없는 거 사막이죠. 사막화입니다. 농경지 개발과 목축이 과도하게 되면 사막화로 이어진다. 자, 다음 보시죠. 이제 이런 자연재해를 줄이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가뭄은 어떡한가? 자, 가뭄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지하수를 개발합니다. 물을 끌어오겠다는 소리죠. 자, 그리고 산림을 조성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자, 나무들이 심어져 있는 데는 자연 물 저장소와 같다라는 거죠. 자, 습지를 보존한다. 자, 습지라는 것은 습기가 가득한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늪 같은 거죠. 자, 습지를 보존하는 거, 가뭄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대책입니다. 자, 두 번째, 홍수나 태풍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하수도를 정비한다, 배수시설을 정비한다, 하천을 정비한다, 물을 빠져나가게 잘한다는 거죠. 자, 수해 예보를 하고 경보체계를 구축한다,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막겠다는 거죠. 산림을 조성한다, 물을 많이 흡수하겠다는 거죠. 습지를 보존한다, 물을 많이 흡수하겠다는 거죠. 제방을 건설한다, 물이 오는 걸 막겠다는 거죠. 다목적 댐을 건설한다, 물이 흘러내려가는 걸 막겠다는 겁니다. 저류시설을 만든다. 자, 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시설이 저류시설입니다. 때문에 물을 어느 한 곳에 모아두겠다는 거죠. 투수성 포장도로를 만든다. 자, 투수성, 물이 투과될 수 있는 포장도로입니다. 와, 좋네요. 포장도로인데 물이 통과돼요. 그럼 땅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저지대가 침수될 위험이 없겠네요. 자, 이게 홍수와 태풍을 줄이기 위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사막화 보실게요. UNCCD를 이행한다. 이거 뭔 소리냐 싶겠죠? 자, UNCCD, UN 사막화 방지 협약입니다. UN에서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한 협약을 한 거죠. 1992년에 UN 환경개발회의에서 합의된 이후에 1994년 프랑스 파리에서 체결한 겁니다. 사막화 방지 협약이라고 줄여서 말합니다. 사막화를 막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일환이죠. 자, 사막화를 막기 위해서 나무를 심는다. 산림조성입니다. 지나침, 농경과 목축을 금지한다. 자, 사막화의 원인이 되었던 것 중에 하나죠. 그리고 토양이 깎여 내려가는 걸 방지한다. 관계시설을 확충한다. 물을 들여내올 수 있는, 물을 가져올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사막화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까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듣보사회 5-2 강의 끝났습니다. 마치겠습니다.